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어느덧 5월이 됐고요. 5월이 되면 사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개인적으로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 소득세라는 것에 관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많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 이 영상을 보시면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추가로 절약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우선 소득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5월은 처음 겪어보실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보통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매년 2월에 회사에서 알아서 대부분 처리를 해주시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 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 을 종합한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소득이 무엇이냐? 소득 같은 경우는 내가 벌어들인 돈, 수입이라고 하죠. 수입 금액에다가 이 수입 금액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출한 금액, 경비라고 하죠. 그래서 수입 금액에서 경비 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내는 게 종합소득세이고요. 결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세금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는, 사실 수입을 줄이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나의 수입을 실제로 줄이는 거니까 수입을 줄이는 건 말도 안 되고 계속 올려야 되는 게 맞고, 이 경비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게 절세라는 표현을 써서 절세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온라인 셀러 같은 경우는 이 수입을 심지어 거의 다 숨기지도 못하죠. 무통장 입금 이런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경비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절세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비를 줄이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경비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비용 처리를 인정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 처리라는 것도 사업 관련 지출을 이제 신고를 해서 경비로 인정받는 행위를 비용 처리라고 하는데, 이 비용 처리를 많이 받을수록 결국은 나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겠죠. 그래서 이 비용 처리를 잘하는 게 결국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럼 이제 신고 부분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할 때 결국은 나의 수입과 경비, 이 두 가지를 신고를 하는 건데, 수입 같은 경우는요, 어지간하면 온라인에서 조회가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영상에서 알려드릴 세이브 텍스 다이렉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바로 자동 조회가 쫙 될 거예요. 특히나 우리같이 온라인 셀러들은 뭐 숨길 것도 없죠. 그렇게 수입 금액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경비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잡아야겠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기 위해서 처음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게 신용카드 등록입니다. 홈택스에 보시면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신용카드를 등록만 해두시면 자동으로 조회가 쫙 돼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 사업자를 처음 내실 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사업용 신용카드만 등록해 두시면 뭐 굳이 이것저것 계산하고 뽑아서 필터 걸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다 여기에 쓴 비용은 다 사업에 관련된 거구나 라고 내가 딱 뽑아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록이 1순위고요. 미리미리 등록 꼭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온라인 셀러들의 필수 요소라고 봅니다. 실제로 경비 같은 것도 대부분 이렇게 되죠. 임차료,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는 뭐 접대비, 요 정도일 거고, 나머지 뭐 인터넷 사용료, 뭐 통신비, 이런 비용들일 텐데요. 이 중에서 온라인 셀러들이 간과하는 게 크게 딱 두 가지가 저는 늘 떠오릅니다. 하나가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경조사비도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지난달이었나요? 이제 도매 사이트 대표님의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도 갔었고, 결혼식도 근처에 이제 오가닉 대표님 결혼식도 갔었는데, 이렇게 사업적으로 알게 된 분의 경조사를 찾아가서 저희가 당연히 금액을 일정 부분 이렇게 지출을 하잖아요. 그 금액에 대한 게 최대 20만 원까지, 한 건에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꼴로 결혼식을 가거든요. 그것만 해도 1년으로 치면 거의 12개월이니까 24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비용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례식 역시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결혼식 청첩장, 그리고 장례식 캡처도 되고요. 이렇게 증빙 서류만 미리 내가 5년간 보관만 하고 있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진으로 폰으로 찍어서 사진 파일로 그냥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 세무사분께는 총 합계 금액만 알려드리거나 제가 신고할 때 그 금액만 입력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나중에 세무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대로 제출만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이 경조사비가 경비 처리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많이 제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꼭 챙기셔서 경비 처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보통 기본은 1,200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접대비 항목이 3,6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범위까지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조사비만으로 1,200이 아니라 접대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래처와의 식사 금액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겠죠. 그런 금액까지 고려해도 제 경험상 이거는 다 받아도 항상 공제가 되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공제를 받으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 많이들 빠뜨리시는 게 셀링을 하시다 보면 꼭 내 집 혹은 내가 주소로 둔 곳으로 택배가 원치 않아도 착불로 받을 때가 있어요. 고객이 그냥 내 주소만 보고 그냥 착불로 떡하니 보낼 때가 많거든요. 셀링을 하면 할수록 주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착불로 받는 물건이 많아집니다. 착불 같은 경우는 혹시나 계산서 되나요? 하면 당연히 기사님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체나 현금을 지불하는데, 이 착불 영수증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알아봤는데 택배 같은 경우는요, 택배 송장 자체가 영수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불로 지불한 택배 송장은요, 꼭 찍거나 보관을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비용 처리가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그냥 다짜고짜 착불로 보낸 것들은 대부분 요금도 세요. 막 5,000원, 6,000원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연간으로 보면 금액이 꽤 큽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착불 송장이 오는 것들은 늘 착불 송장함 따로 만들어서 담당자분들이 항상 다 모아놓고 5월이 되면 다 정리를 해서 금액을 계산하거든요. 이 착불 송장과 경조사비는 놓치지 말고 경비 처리를 받으시면 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세이브가 되실 거고요. 소득세를 신고하실 때는 아까 얘기해드린 세이브텍스 다이렉트로 조회를 해보시면 무료니까요. 조회까지는 무료니까 내가 얼마 낼지 미리 어느 정도 가늠이 되니까 꼭 조회 한번 해보시고 사용하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득세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더 해도 진짜 많이 세이브 되거든요. 그걸 얘기 드렸는데, 앞으로 소득세를 매년 많이 내시는 게 결국 많이 버는 거니까 소득세 앞으로도 계속 함께 많이 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